오케이, 대충 알았어.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무튼 뭐 내가 쓴 글이 사기일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한편 뭐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아닌데 한 직업을 나도 굉장히 좋아했던 직업이고 예. 오래 몸담았던 직종이고 그 직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다수의 시선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난 바라보려고 하고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즐겁고 재미있게 참 만족스럽게 겪었던 마치고 나왔던 입장에서 최소한 나만큼은 재밌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후배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성공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고 다행스럽게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지금 학생처럼 그런 친구들이 좀 내 주변에 좀 많이 모여서 그런 친구들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이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몰라, 지금까지는 내 나름대로는 잘 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항공사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잘 지금 적응해서 가고 있고 이 정비 쪽으로 가는 친구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나 뭐 또 어려운 경우가 좀 많더라 이거야. 그러면 좀 더 다르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진입 장벽도 좀 높은 편이라 뭐 지금 전문 학교에서 하는 말, 학원에서 하는 말 이런 말들에 너무 현혹이 돼서 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좀 많이 하더라. 그런 것도 좀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졸업했고 자격증도 땄고 이제 전문학교 들어가기 전과 지금 생각이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졌고 뭐 우물안에 개구리는 사실이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최소한 항공 쪽에 어떻고 자격증이 뭐고 공부도 한 거잖아. 그럼 됐지. 다만 너무 맹신해서 그 자격증만 따면 될 것처럼 착각을 해서 계속 또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스펙만 쌓고 뭐 또 자격증 따고 심지어 웨이팅까지 하고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지금 현재? 현재 또는 미래에서 미래까지는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예지력이고 뭐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내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고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변화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거라는 거. 내가 현역 시절에만 하더라도 항공정비사 그러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난도 높은 일을 하는 직업에 속했죠. 그래서 항공사도 많은 연봉을 주어가면서 정비사를 유지했으니까 그만큼 또 기술적 난도도 높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그만큼 대우도 받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직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었다 이 얘기야. 점점 줄어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게 기계의 발달과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기계가 쉬워지고 있거든 이제. 뭐 나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기계나 자격증보다는 오히려 더 이 조직사회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기계가 쉬워졌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걸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항공사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도 높은 OJT는 없어. 그 직무교육이 없어요. 그럼 그 반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공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지금 현재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평균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항공사에 소속되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격은 어떻고, 과거에는 전문적인 공부를 했고 그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 했기 때문에 전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지금 스마트폰 수리하는 게 기술이냐 이거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가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모듈 붙이고 떼고 누구 못해. 비행기도 그렇거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앞으로 정부사 그러면 없어질 거냐? 그렇진 않다 이거야. 좀 더 어려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걸 보면, 1차적으로 지금 이제 항공사든 일단 기구 관련된 어떤 기업이든 들어가서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사람, 즉, 내가 이 친구 뽑아서 내가 가르쳐도 도망가지 않겠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바라는 기대치가 있죠. 그게 보통은 네임밸류에 근무 조건에 연봉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본인이 적응 못하거나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봐야 하는 중요 가치 수단이 좀 순서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뭘 보느냐, 뭘 보아야 할까.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성이 어떤 사람이냐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그냥 들어가자마자, 얼마 전에 뉴스도 났잖아. 사람들 막 쥐어짜갖고 스트레스 너무 좋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인력 착취를 했다라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지. 그럼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럴까? 아닌 회사도 있어요. 있어. 분명히 팀워크를 잘 맞춰서 서로 일할 때 열심히 막 해서 일도 즐겁게 하고, 놀 때 열심히 또 놀고,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분위기 좋은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최소한은 자기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 최소한은 비슷한 사람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회사, 좀 더 많은 곳. 최소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난 만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회사. 그런 회사가 난 좋은 회사라고 봐요. 규모랑 상관없이. 기술직, 기계 관련된 기술직들 보면 전공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뽑고 있다 이거예요. 신입을. 왜 그럴까? 학교에서 배운 게 그다지 쓸모도 없을 뿐더러 기계 관련 전공한 애들이 좀 가르쳐 보니까 너무 답답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소통되는 애 데려다 앉혀놓고 조금 가르치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런 애들 앉혀놓고 야 배운 거 천천히 해도 되니까 가자. 그리고 가르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대의 변화인데 그걸 좀 읽어보면 내가 보니까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니까 그런 성향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면 꼭 항공정비사만 너무 맹목적으로 쫓지는 말자.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거 말고도 지금 왜 항공정비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항공정비를 했던 사람이고 만족스럽게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거 말고도 직업은 많다 이거지. 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매몰돼서 그냥 거기서 계속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나도 성장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항공사 상황이 좋아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올 연말이든 뽑는다 그러면 나 실제로 이런 기후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봤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봤는데 좋았다. 그래서 나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전혀 경험이 없는 계속 스펙만 쌓다가 지원하는 거랑 면접관이 보는 입장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미래에 조금 더 본인 일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회사도 많지만 그 좋은 회사 들어갔다가 그걸 못 알아보고 도망가는 친구도 많으니까 좋은 회사는 결국 뭐야? 그럼 주관적인 판단도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본인의 경험에 달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고 인간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사회에 관련된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조직에 관련된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이건 다 경험이지. 그래서 작은 회사부터 좀 다녀보고 현장에서 적응도 해보고 시련이 왔을 때 회피하지 말고 극복을 해보라는 말을 난 자주 해요. 그 과정이 성장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싶어서 그냥 견디기만 하고 아픔으로 상처로만 남는 거는 난 바라지는 않지만 잘만 이겨내면 상처가 잘 아물고 또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 그렇게 좀 성장을 하다 보면 좋은 회사